네, 오늘 도시재생연구위원회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손순금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발표 주제는 현장에서 본 도시재생 사업의 현주소와 방향입니다. 네, 센터장님 시작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일단 아침 일찍인데 그것도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대책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좋은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영천시 도시대생지원센터장으로 있지만은 제가 우연치 않게 LH에서 거의 33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연치 않게 도시대생 연구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지금 정년 퇴직 후에도 이런 도시대생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현장에서 본 도시대생 사업의 현 주소와 방향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으로 뽑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도시대생 사업을 어, 도시대생 자체를 그래도 어쨌든 정부별로 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좀 그걸 보는 걸 주안점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사례는 제가 관계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은 주로 그런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제목이고요. 음, 예, 그래서 말씀드릴 거를 그냥 대충 억지로라도 육하 원칙에 한번 끼워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도생 도대체 언제부터 왜 했지? 네,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뭔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은 누가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사례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 저 나름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에 포커싱을 맞췄는데 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 제시라는 점에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세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제가 말씀 네. 우선 언제부터 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 노무현 정권 2007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도시 대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이게 이름만 다 달라진 거죠. 정부 역대 정부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노무현 뒤에 있을 때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노무현 정부의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확 줄여서 살도라고 표현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절에는 약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이런 데 포커싱이 맞춰진 도시 관련 지역 사업. 그리고 이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뉴딜이라는 명칭까지 하면서 도시대생 뉴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22년부터는 그야말로 도시대생이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방금 예, 이거를 또 이렇게 지난 22년에 그 도시재생 한마당 세미나에서 우리 이상수 LH 박사님이 표를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진짜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신 법입니다. 제가 방금 화면에서 대충 얘기한 게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2024년이라고 보면 몇 년 됐을까요? 2007년에 시작했으니까 17년 경과를. 근데 이제 저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2007년보다 조금 뒤에 요렇게 요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R&D 사. 여러분들은 저기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하시겠지만은 저 정부의 그 몇 개년간 R&D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R&D 사업은 국토부에서 향후 2030년까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하는 R&D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살도에서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R&D 연구 추진단인가요? 이런 게 생기면서 2009년부터 사실은 용어라는 거는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상수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언제부터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 했노, 왜 했노 이랬을 때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했더라고요. 네, 무분별한 도시 확장,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또 산업의 변화, 심각해지는 주거 환경,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현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특히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라는 것은 저도 뭐 이게 그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일반적인 도시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도시 재생이 요 시점에 그렇죠 성장해서 막 올라가다가 쇠퇴하는 이 시점에 아까 여러 가지 그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였던 거죠. 왜 그렇게 보였냐면은 위에 제가 굳이 이렇게 닫아 붙였던 이제 전원상 이제 거주지가 도시 외곽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거는 왜 그렇겠어요? 외곽에 신도시들이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의 그 쇠퇴하는 가속화됐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결국은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나오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옆에 표 너무 잘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네. 이미 2000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이제 곧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또한 도시 재생을 시작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었고 또 보면은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된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산업 구조가 변화돼서 어땠는데 그랬을 때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서 뭐죠? 일자리의 공간과 일자리의 종류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단순히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생긴 곳이라든지 아니면 IT, 4차 산업에 따른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얼 4.0의 저런 산업들이 이제 뭐 대규모로 그야말로 뭐 평택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 화성 뭐 이런 데도 그냥 완전히 집단화가 되는 데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런 원인들에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원도심 안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의 악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원도심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산동네, 또 사람 하나 지나가기 힘든 골목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환경들이 어떻게 되죠?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에 엄청나게 좋은 집들이 많이 생기고 주거단지가 생겼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도시재 재생 사업이 뭔가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앞에 같은 연유에 의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치유 방법으로 그게 도시재생이고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도시를 많은 분들은 다르게 정의도 하지만은 어쨌든 지역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도시로 보고요. 도시를 뭐 마켓이나 뭐 광장이나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도시를 저렇게 정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재생은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돈 되니까 하는 사업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행위나 일을 말한다고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묶어보면은 결국은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그리고 저기서 굳이 PW라고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은 HW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휴먼웨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역량 강화가 아닌 특화시키는 그런 양성 사업을 PW라고 표현했습니다. 피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활용을 했냐? 우리가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자원을 특성이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기능을 도입하고 말씀드린 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최후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도시 활력, 지역 활성화, 그러니까 이 회복을 시키는 거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있던 공동체도 회복시킨다는 게 아마 계속 알고 왔던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또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더니 지역의 각종 자원이라는 게 문화적인 자원, 경제적인 자원, 환경적인 자원, 사회적인 자원, 네, 문화에서 다 통틀어서 그리고 새로운 필요한 기능을 도입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 구글에서 도시재생 거점 시설로 한번 쳐봤더니 새로운 필요한 기능이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다 아우르는 저런 그거를 새로운 필요한 기능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갔고 저도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지역의 규모에 비해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들이 어마무시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갔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바리스타만 키우는 게 아니고 또 베이크만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좀 참여하게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한달까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리스타나 베이커를 키우는 이유는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각종 사회적 경제 주체를 만들어서 관리 및 수익 증폭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민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하고
키워드를 쳐보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 선진지 교육, 뭐 견학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진행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역대 정부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거의 살기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여기 2016년까지는 지역 활력 중심 지역 개발 사업을 했고 그리고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했고 이제 2024년 현재는 뉴빌리티 사업이라는 또 사업이라는 지금 이렇게 사업이 나오고 있어서 그 사업별로 사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 굉장히 제가 좀 감사해야 될 분이 있는데 안상우 충북대 개건 교수님이 제가 이 자료를 좀 입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랬더니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간직하고 있던 PT 자료를 통째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사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우리가 앞서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보다 더 하이 기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 그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해외 추진 사례를 막 이렇게 사례를 들었지만은 실제로는 기획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2005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유행이죠. 유럽의 소도시, 마을 이런 데 여행하는 거 패키지들도 가고 막 그러던데 그런 데를 한번 가봤는데 주민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너무나 맑고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하는 뭐 치즈를 만드는 일 이런 걸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좀 아주 작은 도시라도 이런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2005년에 그 당시는 건설교통부 건교부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여기 학회 이렇게 해갖고 TF팀을 그래서 그 막 앞서 봤던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데를 막 이제 다녀보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도시를가 살고 싶은 도시들을 저런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05년 10월에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축사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가장 근간이 뭐냐면 저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좀 나왔던 국민 삶의 질, 국민 행복 뭐 이런 말들이 절대 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09년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재생으로 살짝 넘어가는 그래서 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살도가 도시 재생으로 넘어가는 저 개편기가 2009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진 경위와 이제 추진 배경 하에서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삶의 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거를 좀 불러일으키자라는 게 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드는데 추진 배경이고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7, 8년 그러니까 3개년 동안에 시범도시라는 거, 시범마을이라는 거, 계획 비용 지원 도시라는 거, 성공 모델 지원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에 총 94곳에서 시행이 됐는데 그 중에 시범도시가 가장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보고자 하는 도시 대생하고 가장 유사한 원도심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사업들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살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도시 재생이 아니, 일단 찾아보라고. 살도에서 온 거 맞나? 약간 좀 옷장 맨 왼쪽 끝 여기가 순천이 보면은 적혀 있나 보고. 그 시범도시 18개 중에서 이 순천만 굳이 가져온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또는 순천을 도시재생의 어떤 그 선진지 견학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그게 다녀와서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잘 보여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07, 8, 9년에 이런 시범도시 사업에서 이미 체계가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옆에 그 18개 시범 사업을 연도별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 금액 한번 보십시오. 아마 도시재생 뉴딜이나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10분의 1. 그런데도 저런 사업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참, 예, 예.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한 건 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런 간판 하나 바꾼 게, 예, 얼마나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반과 베이스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라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인데요. 제가 여기 자료 근거를 미쳐. 이제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4개년간 사업인데 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 경북에 저희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 내려가서 마무리를 했던 사업이고 이 자료는 그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2개월간 만들어냈던 백서를 제가 캐치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했던 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오면서는 그 인구 50만 이상 지역 대상으로 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걸 50만 이상 도시에만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역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 당시 김천시 인구가 13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만 도시에도 도시 관련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김천시가 열심히 페이퍼 만들어서 공모에 당선이 됐네요. 됐는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인구 13만에 그런 지자체에서 이거 무서우니까 이거를 위탁을 LH에다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H에서 17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제 원래 보통 이런 사업은 3, 4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4년 만에 사업을 끝냈다는데 의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당시에 갔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20년에 이 사업을 하러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갔을 때 주민들이 저 LH에서 온 손흥금 센터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순금이가 황금동에 오셨네요.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황금하고 순금의 차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시민들하고 이샤이샤 하면서 예, 잘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도시재생 1사업의 도시재생 사업의 규모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사업인 거더라고요. 57억이고요. 면적은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가 보통 15만에서 30만 정도 면자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규모로 본다면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옆에 이 총괄소 도면이 사라지고 없어갖고 제가 그 인터넷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데요. 이 사업이 원래 처음에는 요렇게 가려고 했나 봐요. 도순도순 복잡복잡 여기저기 해갖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왕창 바뀌면서 이 원래 있던 총괄소는 없어지고 마스터 플랜이 없이 사업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특징이 이렇게 아, 경상도의 5대 시장이라고 하고 있는 옛날 황금동의 황금시장이라는 시장하고 황금동이라는 지역의 주거 지역이 이렇게 두 데가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중심 시간이용과 일반 근린용이 혼합되어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인 지역에 예, 뭐 16년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는 17년부터 사업을 해서 21년에 됐고요. 이제 조금 더 화면이 큰 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사용하는 하드웨어 사업 그런 게 있는데 똑같은데 물리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저렇게 4가지 사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저런 사업들을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본 이 사업의 현황을 지금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물리적인 사업의 내용은 거의 보여지는 사업이죠. 네. 근데 여기서 나름 뭐 마이너한 거지만은 요거 그 마을 안내도인데요. 마을 안내도인데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마을 안내도를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안내판 딱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벽화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예, 굉장히 그 나름 예,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어, 지역에 이렇게 캐릭터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예, 괜찮았고요. 하여튼 물리적인 사업 내용은 여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 내용인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업이죠.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그다음에 요 협동조합을 활용해서 이렇게 카페 만들고 하는 거는 예, 사회적 경제 주체를 활용한 시설의 운영 관리 측면이라고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예, 보이네요. 요겁니다. 예, D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서 마을 정원 조그만 손바닥 정원 만드는 건데 주민들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신 집 앞에 화분 놔주고 당신 집 옆에 저렇게 버려진 공간들 잘 이렇게 이쁘게 입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일단은 그래 해놓고 나서 우지할 건데 예, 유지 관리가 참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그 황금시장이다 보니까 복을 가져다 주는 돼지 그 화분을 놨는데 여기 치워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개미가 나와서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어쨌든
예, 그런 것 사업을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도시 재생이라는 사업에 공개도에 올랐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시범단지로부터 그리고 지난 21년에 선정된 사업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사업을 지금 한 곳 사업이 이제 끝났고 다른 두 곳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가 있는 센터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영천시고요. 영천시는 인구가 10만 300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을 구수하기 위해서 열을 내고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은 영천 그러면 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천 사람들은 오연산이라는 데 우리나라 천문대가 있는데 그 천문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그 천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 시민들은 영천을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 영천 이렇게 부르는 영천입니다. 요새 영천에서 많이 나는 게 이제 김천에 이어서 사인머스켓이 많이 오고 있고요. 영천은 대구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주하고 대구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하고 경산이라는 대구 위성도시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지금 현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 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끝냈고 또 현재 또 중앙동이라는 저 노란 곳에 중앙동이라는 이 노란 곳에 뉴빌리가 될지 지역 특화 재생이 될지 뭔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가 영천시 전체 행정도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영천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의 1.5배입니다. 예. 2개 업 9개 면으로 되다 보니까 거의 면적이 서울시의 1.5배인데 이게 영천시 전체의 우리가 10% 이내일 겁니다. 요 지금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네 가지 사업이 막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17년에 우리가 말하는 시범 사업 처음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중심 시가지역이라고 해서 영천역 앞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여기는 무려 사업비가 250억. 당초에 22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중심 시가지역의 특징이자 주민 구성의 특징인데 시장 상인들하고 반하고 저희 센터하고 합의가 너무 어려웠고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천이 참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완산동이라는 곳에 바로 일반 권리점을 지역받아가지고 공모를 선정을 받아서 160억 원의 사업을 참 신생 사업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50% 50% 매칭 사업. 그러니까 160억 원 중에서 반은 이고 반은 지방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지금 여기에 서부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일반 권리점이 선정이 됐고 사업비는 다시 사업. 요거는 이제 25년까지 끝내는 사업인데 여기는 특징이 하나가 LH가 총괄 사업 관리자로 선정이 돼서 안에 공동주택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영천시에 가게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천의 가장 중앙에 영천시 시내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중앙동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에 이제 이번 정부의 또 하나의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중심 시가 비율입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천역, 이게 영천역에서 내리면 나오는 광장인데요. 광장 옆에 바로 여기에 저희 센터가 있고요. 영천 오시면은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보통 이제 로타리라고 그러죠. 로타리가 있고 이렇게 바로 이어져서 거기 시청이 있습니다. 시청이 있는 시장이 있는 이런 곳이고요. 이런 곳에 그 뭘 하려고 했나 봤더니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을 섞어서 예, 여러 가지 사업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하드웨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주체가 관이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저기 상인이어야 되는데 영천시 장날이 2일하고 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일, 7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네. 나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빠지죠. 그럼 보통 일주일 중에서 2일, 7일이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하루만 들어간다 치더라도 4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참 주민들 상인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심 시가지역 시장을 끼고 있는 사업의 그 특징이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려움이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유의 사업을 하는 혹시 뭐 다른 현장이 있다면 좀 진짜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렇게 오픈한 부분인데요. 영천역 앞에 여기가 중심 시간이고 바로 옆에 이제 일반적인 그 주거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관공서가 몇 개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나 다행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드웨어를 여기 이 초등학교 앞에 지금 여기 창고처럼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에 농협에서 옛날 쌀 수매하던 그리고 물건 저장하던 창고였습니다. 창고였는데 저 창고를 리모델링 해갖고 요새 대박 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다양한 시설들을 처음 계획한 대로 그 아트 센터라든지 또 일단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회의 장소라든지 그런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 주거지를 활용해갖고 마을 예술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장소로 잘 꾸며져 갖고 아마 2일날 국토부에서 심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기존에 왜 창고 하나 있는 거 시골에 가면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카페로 꾸며갖고 몇 년 막 하다가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4개의 창고를 잘 활용해갖고 아마 보시면 많이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래서 2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에서 결국은 앞에 90시간제 영하고 일반 근린형의 사업에서 차이를 크게 느낀 게 여기는 주민들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로 문 열면 그리고 골목에 나가면 보이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많은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일단 앞에서 끌고 가면 팔로우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앞에 중심 시간이형은 그 상인들이 여기에
그 자기 그 상가 공간 외에는 그게 관심을 못 가지시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되더라라는 두 가지 큰 비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서구동은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예, 22년부터 23, 4년에 이제 2.5를 중간 지점에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크게 진행된 사업은 없는데 여기는 지역 특성상 하드웨어가 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LH가 지으려고 하는 공동주택 이것도 아직 보상된 게 있고 그리고 여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설입니다. 여기에 그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경상북도 뭐 도전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체육대회를 할 때 선수들이 거주할 기숙할 곳이 없어갖고 여기를 그 당초에 모텔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계획했다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아까 그 도시재생 거점 시설로 키워드를 쳤을 때 똑같이 나오는 커뮤니티 센터, 어울림 센터, 플랫폼 이런 걸로 거의 뭐 지금 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기 그 도시재생 사업만이 아닌 인근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같이 서구동도 사업에서 좀 엮었다는 게 조금은 이 사업이 아마 공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할을 했다는 게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네. 네. 세 가지 사업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할 예정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감도로 들어가는 할 예정인 곳이고 이제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것은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진 곳이고 그래서 하드웨어 세 곳의 하드웨어입니다. 혹시 이게 이제 만약에 서로 대화형 세미나라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게 저희는 사업마다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로고를 중심으로 이것도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산 중심, 만산 시장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랬을 때 시장이니까 마켓이 생각이 날 텐데 이 사업이 영천시에서는 처음 시범 사업이고 됐든 도시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온통 별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더라.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주거지역이고 옛날 뭐 쌀 수매했던 장소고 막 이런 그 지역의 특성이 관련된 만산뜰하게 이런 로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부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육거리입니다. 육거리. 육거리고 앞에 금호강이 흐르고 역시 하늘에는 별이 떠 있는 이런 로고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뭘 할 때마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저희 사업에서는 좀 특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구동 로고가 있는데 왜 완산동에서 쓰냐 이런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나름의 네,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작년 12월 30일 날 준공이 되어갖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완산 뜰악의 경우는 인근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천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들 그런 게 굉장히 좀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완산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부동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지금 정권이 유빌리티 사업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뭐 지금 같이 우리 세미나를 하는 분이든 아니면 지역에서 지금 이런 그 센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든 또는 새로운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행정기관이든 아니든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류 접수가 10월 1일, 8일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1개월 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가 학회에다가 여성위원회 있습니다. 페이퍼를 그때 만든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 생활 SOC 사업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했고 그때 우리가 그냥 한 건물에 때려 들어가는 생활 SOC가 아닌 조금은 주민들의 이용과 편의를 생각한 생활 SOC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했을 때 나왔던 부상한 비서관사예요. 그 단지 주요 사업은 이제 지자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잘 합의해서 하시고요. 그걸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드릴게요. 제가 해석하는 건 그 사업은. 그래서 소규모 주택 준비 사업 플러스 생활에서 시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보시다시피 추진 경비를 보시면 그 민생 토론회라고 했던 거기서부터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사업을 만들어내라 하니 다 갈등질팡,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 아닙니다. 혼날지 모르지만 진짜 몇 군데 아닙니다. 복잡복잡한 분들이 몇 군데. 참 걱정스럽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 사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이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2007년부터 태송했다 치면은 17년 경과입니다. 예, 과연 왜 했고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앞에서 봤는데 도시 활력이 회복이 되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됐을까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 2, 3의 목적이 달성되지 거의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각 지역 지방에 있는 연구원, 충남연구원, 여기 경기연구원, 경북연구원 이런 데에서 도시재생 무엇이 문제인가, 도시재생 2.0 시대를 위하여 등등 그 페이퍼들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4가지로 함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는 표현 안 하는데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어디나 똑같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수의 빅마우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사업.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피플웨어라고 했어요.
사람 3명이 있는데 머리 모양도 머리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아더이드. 자, 우리가 만든 하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한 하드웨어가 이렇고, 우리가 가야 할 소프트웨어가 이러니까, 자, 갑시다. 9월 3일 날 진진지교나 9월 10일 날 여러분들 와서 교육받으세요. 없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람 중심인지, 사람에 맞춘 건지, 뭔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피플웨어라는 말을 쓰고요. 제가 또 그런 쪽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문제 제기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거는 살짝 빼놓고 지방 또는 행정, 정부 무조건 관에서 야 이번에 과장님 누구 왔지? 이번에 국토부 조직 어떻게 된 거야? 없습니다. 오시면 새로 오시면 다시 와보고 그러면은 좀 연속적이어야 될 텐데 지난번 과장님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번 과장님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시네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4가지 예로 뭐 저거보다 다른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죠. 현장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 4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저는 3번째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도시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조금 예외일 수도 있지만 그 이하의 도시에서 제가 지금 있는 인구 10만 또는 그 이하 그런 시군의 조금 소규모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이라고 치면 5만의 40%는 65세 이상입니다. 그 중에 또한 이런 활동에 별로 관여를 못한 인구를 빼고 나면 타겟 계층이 2만의 그 주민이나 이런 그 대상자를 갖고 농림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심지어 문체부에서도 온갖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떠냐면 나는 뭘 배우려면 절대 돈 주고 그러면 안 된다. 늘린 게 교육이고요. 늘린 게 사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저하고 다른 케이스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숫자가 이거의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그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옆에 이 지자체 단위 조직만 보더라도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농촌 중심, 어떤 데는 산업 중심, 어떤 데는 인구 중심이, 어떤 데는 도시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드웨어를 하면서 관에서 하드웨어를 하면서도 그 관이 자기들이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라는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계획하는 계획가가 해준 대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상황입니다. 시설 등록 설치, 사업비, 교육 프로그램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혁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는 방법이 뭘까? 이 공간과 장소 중심으로 뭉치고 모으자. 그래서 이런 걸 실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자, 도시재생이라는 똑같은 메뉴입니다. 자, 사회적 경제를 합쳐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활력센터, 경주시는 지역활력센터 이렇게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수원도시재단은 어마어마한 거 사업 쳤죠. 네. 그래갖고 저는 그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이 수원도시재단이 군 단위 하나 볼까요? 청량군이나 부여군. 여기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또 지역활력재단, 지역 공동체 활성화재단, 요 밀양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활력재단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밀양시 정책자문단을 하고 있었고 우연하게 제안을 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재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우리는 인구도 많고 사업도 너무 많고 아니면 인구도 없고 사업도 없고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역 장소 중심으로 뭉치고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이러겠죠. 그럼 우리 지자체 우리 시군에 있는 우리 중간 지원 조직 센터장도 다 어떻게 저처럼 그 센터장을 해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이 농촌 일을 하는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단장을 합칠 수도 있죠. 그게 무서워서 계속 따로따로 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군인데요. 청도군에서 잠깐 회의를 하고 있어서 회의를 했는데 청도군이라는 곳은 인구 4만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성장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손꼽아본 중간 지원 조직이 12개입니다. 근데 그 12개 중간 지원 조직 센터장님, 단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연말에 연간계획 같이 하고 생각합시다. 왜 그럴게요? 사람 모으기 힘들어가지고 교육시키려는데 사람 모으기 힘들어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조금 입장이 다르거나 여건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가 대구분이 LH에서 등록했던 지방에 김천에 내려간 20년부터 강하게 저를 잡고 있는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다소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7년 이렇게 나눠서 시즌을 굳이 나누는다면 지방연구원에서 미국 승인연구원님께서 도시재생 시즌 2.0이라고 표현했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2.0으로 간다고 보면 이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유비리티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도시는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는 할 수 없는 곳은 세태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국토위원회 박정원 센터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면 지역의 도시재생과 지역 특화 방안이 작년에 금산군에 가서 정책 포럼을 하시면서 금산군에서 정책 포럼을 하니까 저는 엄면 지역이 포커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계속 연계 거점 확산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법을 제안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말씀드린 대로 살릴 곳과 죽일 곳은 구분입니다. 성장 관리해야 될 곳과 세체 관리해야 할 곳은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보시는 그림인데요.
일본에서 만든 이피드 수영한데 그 그림에다가 제가 꽃표 그림 넣고요. 화살표를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작한 건데 한국형 이피드 수영한데 이거하고 도시대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긴밀히 그리고 아주 많이 습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다같이 생각하고 아, 다소 제 너무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생각이라고 드실지도 모르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좋은 그 아이디어나 그 반박 이런 게 좀 제가 좀 받아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